거기 대동강변으로 올라와서 평양에서 막 전쟁하다가 침몰된 거 아시죠? 그것 때문에 식미양력 미국하고 우리가 평상을 억지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그 쟤들을 시어머니의 통역관으로 타고 온 분이 바로 토마스 선교사. 내려가지고 한문 성경하고 전도서적을 사람들이 많이 전달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들 그 성경을 받은 사람들이 이게 뭐고 하면서 집에 벽지로 바르게 두고 막 이렇게 썼는데, 그 사람 중에 바로 평양 대궁의 정신이 되는 교회를 자기 집에서 만든 집사들이 다 거기서 나온 게 바로 저 토마스 선교사의 그런 놀라운 능력이죠. 근데 목사님께서 독일에서 저 토마스 선교사보다 34년 전에, 언더우드 베드로보다 53년 전에 우리나라를 방문한 선교사가 있다고 독일인들끼리 기념하고 있으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봐봤더만은 정말 우리나라를 선교 목적으로 방문한 독일인 선교사 칼 귀즈라프 선교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목사님이 원래 적으려고 했던 논문은 잠시 적을 하고 이 귀즈라프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연구를 안 하면 안 되겠다. 1년 가까이 그 선교회에 출근하면서 모든 자료를 정리하고 이 내용을 우리 한국교회에 알려야 되겠다 해서 준비를 딱 했다가 귀국 가시자마자 낸 책이 바로 굿모닝 귀즈라프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꼭 사보시기 바랍니다. 학술지라서 좀 두껍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읽을 만한 책. 그 책을 내면서 우리 한국교회에 이 역사가 있다. 여러분 그 책이 2015년도에 우리 대한민국 학술도서로 선정됐어요. 국가에서도 이것은 충분한 이 학술적 자료 가치가 있는 자료다라고 인정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실을 한국교회에 알리려고 할 때 교단이라든지 어떤 연합회를 통해서 알리려고 하다가 그러지 말고 귀즈라프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도착했던 곳 이 고대도 이 섬에 와서 이 섬 주민들과 함께 역사를 자연스럽게 알리는 게 좋지 않을까 하면서 14년 전에 이곳에 우리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와가지고 이 주민들에게 이런 이야기, 우리 최초에 계신 그 선교사님이 이곳에 오셨어요. 이게 복음의 빛이 비춘 최초의 성이니까 그때는 다 예수를 안 믿는 분들이고 이장님도 안 믿고 지금 옛날 이장님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우리는 뭐 관심이 없다. 여기는 섬도 작고 어족장도 부족하고 우리는 신이 버린 섬이에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신이 버렸다. 목사님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신이 버렸다니. 하나님 한국 대한민국의 최초의 복음의 빛을 비춘 곳이 이곳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고대도라는 걸 영어 스펠링으로 하면 G-O-D-A-E-D-O가 되는 걸 알고 G-O-D까지 되면 뭐가 됩니까? 다시 되고 뒤에 A를 사랑의 자다 쓰고 마지막에를 섬도자로 쓰면 이곳은 신이 버린 섬이 아니라 어떤 섬이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섬이다. 그래서 가대도 이게 바로 우리 고대도의 브랜드가 되게 해가지고 이 사실을 알리는 역할을 지금 우리가 12년 넘게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귀즈라프 선교사님이 어떻게 그러면 독일인이 이곳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유튜브에 검색에 칼 귀즈라프라고 검색하면 칼 귀즈라프 관련 여러분 그 다큐멘터리가 3편이나 있습니다. CT에서도 만들었고 CBS에서도 만들었고 우리 SBS 대전방송에서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걸 보시면 귀즈라프 일대기라든지 그분이 어떻게 하게 되는지 자세하게 나와요. 오늘 제가 다 설명드릴 수 없으니까 그거를 10분으로 요약한 영상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우리에게 오신 귀즈라프가 도대체 어떤 분인지 한번 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이 고대도 선교센터 홈페이지입니다. godaedo.net 넷으로 들어오시면 여기 고대도에 관한 소개, 고대도의 전경을 보여주는 것, 지도, 또 고대도의 역사에 관한 귀즈라프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행사, 우리가 매년 하고 있는 귀즈라프 축제에 대한 것까지 싹 다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이거 참고해서 보시기 바라고 귀즈라프 일대기를 우리 한번 10분으로 요약합니다.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한번 불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에 온 첫 번째 개신교 선교사 빛을 나 우리나라 선교의 첫 복음씨앗이 뿌려진 선교 기차지 선교의 첫사랑과 첫 번신을 간직하고 있는 아름다운 섬 고대도가 있다. 1832년 독일 프로이센 출신 칼 비츠라프가 개신교 최초의 선교사로 조선을 찾아왔다.
고대도는 귀칠라프 선교사가 미지의 땅 조선에 대한 사랑으로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 땅에 찾아와 성경책과 전도서적을 나눠주며 복음을 전하는 곳이다. 귀칠라프의 조선 당군은 한국의 첫 선교자인 토머스 선교사보다 34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보다 53년 앞섰다. 독일 베를린 선교학교는 베들레헴 교회의 목사관에서 시작된 독일 최초의 선교학교다. 이 학교 설립의 정신적 배경은 독일 경건주의와 헤른후터의 정신이었다. 베를린 선교학교의 설립자는 루터파 목사인 요한 예니케이다. 1800년 전후에 있었던 영적 각성운동과 베를린, 아제, 그리고 서부 독일 경건주의와 헤른후터의 영향을 받은 예니케 목사가 자신의 목사관에 설립하고 개교하였다. 여기서 공부했던 학생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칼 귀칠라프다. 이 베를린 베들레헴 교회가 보헤미아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특별한 이유와 배경이 있다. 비록 지금은 보헤미아 베들레헴 교회의 건물이 2차 세계대전 때 폭격으로 파괴되어 없어져 버렸지만 그 역사적 의미는 아주 크다. 옛 교회의 터와 그 옆의 박물관에서는 옛 교회 건물을 재현한 설치 미술 작품과 여러 차례들의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이 자리는 과거 베를린 보헤미아 베들레헴 교회가 있던 자리입니다. 이 교회는 1737년에 완공되었고 원형 교회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1943년 2차 대전 시 폭격으로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제 뒤에 보이는 이 구조물은 그 시대의 교회의 원형의 크기대로 복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조형물은 과거 보헤미아 종교적 난민들이 이곳 베를린으로 이주해 올 때에 쌌던 짐꾸러미를 표현하는 조형물입니다. 보헤미아 베들레헴 교회의 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베를린 개혁파 베들레헴 교회는 옛 교회의 종을 보관 전시하고 있으며 교회 안에는 보헤미아 이주에 관한 벽화가 그려져 있어서 교회의 역사를 설명하고 현재 교회 전경과 예배 모습을 통해 그 전통이 이어지고 있다. (18세기) 독일 경건주의 지도자 친첸도르프는 보헤미아에서 온 종교적 난민들을 위해 헤른후트라는 마을을 만들어 주었다. 이들의 교회인 헤른후터 교회는 전도와 세계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활동하는 선교 지향적인 공동체였다. 헤른후트의 선교의 고유의 방법은 복음 전파가 최우선이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아울러서 구체적 삶의 질의 향상을 함께 꾀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학교를 설립한다든지 선교지에서의 의료적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들은 회심 후 다른 이들에게도 또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헤른후트 선교의 고유의 방법입니다. 지금 현재 독일 헤른후트에는 고테스 아카라고 하는 공원 묘지가 있다. 우리말로 하나님의 밭이라고 하는 이 공원 묘지에는 세계 각처에서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선교 사명을 완수하고 돌아온 헤른후터 선교사들과 신앙적 구원자들의 무덤이 있다. 이처럼 헤른후터의 선교운동이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영향이 지역적으로 유럽의 여러 지역과 세계 각처에 널리 미쳤다는 점에 있다. 여기가 독일 경건주의의 대표적인 지도자인 친젠도르프 백작의 무덤입니다. 그에게서 귀칠라프 선교사는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귀칠라프는 경건한 가정에서 자랐으며 그가 어릴 적을 보낸 프리츠와 한때 수학했던 할레라는 도시는 독일 경건주의 신학의 중심지였다. 그는 계속해서 1821년 베를린 선교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시작하였다. 그의 성장 과정과 학업에는 경건주의적인 신앙 정신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젤라프 일행은 1832년 2월 26일 라카오를 출발하여 타이완,
상하이 산둥반도를 거쳐 7월 17일 조선으로 들어와 상해도 동북부 앞바다에 잠시 정박한다. 그러다가 7월 21일 남하하여 외연도, 녹도, 불무도를 거쳐 드디어 7월 25일 고대도 안항에 정박하게 되었다. 귀실라프 일행이 타고 있던 배에 고대도 정박과 관련된 당시 조선 측 기록들이 남아있다. 조선의 밀성록에는 영국 선적이 홍주 고대도에 정박한 기록들이 있으며 조선왕조실록에는 순조 32년 1832년 7월에 홍주 고대도 후야 또는 고대도 안항에 정박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조선 측 세력뿐만 아니라 해외 세력을 통해 귀실라프의 고대도 정박이 확인된다. 예를 들면 영국 해군성 스로북에서 1840년에 작성한 배도에는 고대도를 거쳐간 에머스토어의 항해로가 자세하게 그려져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귀실라프 선교사가 이곳 고대도를 방문했던 것은 작은 섬이었지만 배를 정박하기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섬 곳곳에 대형 배들의 정박 흔적들이 아직도 남아있다. 당시 귀실라프 선교사는 17일 동안 고대도에 머무르며 조선 국왕 순조에게 평상청원서를 제출했으니 주민들에게도 전도문서와 성경책을 나눠주며 감자 제비법과 포도즙 제작법을 알려주면서 이것을 글로 써주었다. 이러한 행동은 귀실라프의 신앙의 배경인 독일 경건주의의 신앙관을 반영한 선교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언어에 탁월한 재능이 있었던 그는 조선에 조선인들만의 문자인 한글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고 짧은 치유 기간에도 불구하고 주민에게 주기도문을 한글로 번역하게 하고 직접 한글을 배웠다. 조선 방문 직후 1832년 11월에 중국 선교 잡지를 통해 한글에 관한 체계적 연구를 실은 논문을 소개했다. 이 책은 1833년 뉴욕에서 발행된 귀칠라프의 항해기입니다. 이 책의 중요한 점은 조선 선교가 이 책에 담겨 있다는 점인데 귀칠라프의 조선 선교에 관한 내용을 담은 단행본으로서 첫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그는 훗날 그날의 심경을 동아시아 항해기에 이렇게 기록했다. 성경은 우리에게 시작은 미약하지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조선 위에 더 좋은 날이 밝아오기를 기대한다. 홍콩에는 지금도 귀실라프의 흔적이 여러 곳에 남아있다. 귀실라프가 세운 홍콩의 베데스다 고아원은 폭력적 공로부터 벌어진 거지와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집이었으며 안식처였다. 그를 기념하는 귀실라프 거리와 상하이 앞에 있는 귀실라프 성, 귀실라프 등대, 귀실라프 안팎병원을 전신으로 한 상하이 누가병원 등이 있다. 아시아를 품었던 귀실라프는 자신의 중국식 이름인 곽사립이란 이름으로 홍콩의 해크밸리에 있는 공원 유지에 묻혀있다. 귀실라프는 자신의 조선 방문이 교가 있는 선교의 결실이며 이를 통해 이 외딴 나라 안에 좋은 씨가 뿌려졌고 머지않아 영광스럽게 싹이 돋아날 것이며 열매가 맺힐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그가 선교한 수많은 믿음의 후예들이 지금도 아시아 북부뿐만 아니라 세계 전역에서 사역하고 있다. 네, 훌쩍해 주시겠습니까? 네, 잘 보셨습니까? 기재하고 선교사님이 바로 이런 역사를 가지고 우리 조선을 방문했었습니다. 조선만 방문하신 분이 아닙니다. 원래 인도네시아의 파송 선교사님이었고요. 태국 최초의 개신교 방문 선교사님으로 태국 기독교 역사에 기록되어 있어요. 라오스어로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 귀실라프 선교. 언어의 천재시기 때문에 뭐 중국어로 된 이런 뭐 한문은 능통하시고요.
하여튼 그렇게 언어에 다방면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셨습니다. 중국 선교를 많이 하시다가 이 동아시아에는 중국만 있는 게 아니라 조선과 일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영국의 동인도에서 배 로드 에머스도라는 배를 타고 선교 정탐 여행으로 우리 조선 땅을 방문했고 황해도 몽군방에 잠깐 정박했다가 남하하셔서 바로 이 고대도 안항에 정박하시고 여기서 21일 동안 주민들도 만나고 복음도 전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로드 에머스도 배는 영국 배입니다. 영국 배가 정식으로 공식적으로 순조왕, 그 당시는 순조였거든요. 순조왕에게 통상을 요청하는 그런 요청서를 관하에 내고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렸는데 그때는 쇄국 정책이기 때문에 외국인 절대 받을 수 없다. 이래서 돌아가라고 해서 할 수 없이 우리 고대도를 떠나 돌아가는 길에 일본 오키나와를 거쳐서 다시 마카오항으로 갔다라는 그런 여행. 그게 2차 전도 여행이고 3차까지 전도 여행을 했던 분이 바로 귀즈라고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았습니까? 몰랐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사실을 좀 더 자세하고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요. 우리 여기서 이제 마을 중앙에 있는 우리 귀즈라고 선교사님을 위한 기념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게 원래는 분교 자리였는데 폐교가 돼가지고 비어있는 그 땅에다가 우리 충남도하고 보령시하고 또 국토해양국까지 합작해가지고 이렇게 멋진 기념관에 또 시설이 잘 돼 있으니까 저와 같이 올라가서 제가 기념관에서 그 모든 내용들 다 설명해드리고 고대도에 대해서도 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기념관 거기에 또 식당이 있습니다. 같이 밥을 먹으면 되는데 우리 식사 지금 시간을 좀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두 팀으로 나누겠습니다. 먼저 한 팀은 올라가서 저와 함께 투어를 먼저 하고 식사를 하고요. 두 번째 팀은 바로 올라가셔서 식사를 먼저 하시고 이 투어가 끝나고 이제 바꾸어서 식사 끝나면 저하고 또 투어를 기념관 투어를 하는 걸로 한 30분에서 40분 단위로 그렇게 움직이면 식사할 때 문제가 없겠죠. 예, 팀을 어떻게 나누냐? 첫 번째 배 타고 오신 분 있죠? 그분이 1팀이라서 저와 함께 먼저 투어를 먼저 하겠습니다. 두 번째 타고 오신 배 타고 오신 분 있죠? 예, 그분들은 바로 올라가서 식당에서 식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하고 함께 나가서 우리 마을 중앙에 있는 제일 안쪽에 있는 기념관으로 다 같이 올라가도록 드리겠습니다. 저를 잘 따라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